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한국, 일본이 중국과 손잡는 게 걱정되십니까? 관세 선포의 날 직전 트럼프가 쏟아낸 수수께끼 말들, 뉴스 제목이 수수께끼다. 국장 외국인으로 많이 뜨는 골드만삭스와 JP 모간, 늦어지는 K2 전차 2차 계약 폴란드선 일감 달라 시위도,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 1년 원칙에 따른 결과 나오고 있어 미일 동맹의 근대화 우선 군 제복 조장 후보 중 증언, 상원이 푸틴 갑자기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대한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다. 중국인 11만 명 내정 간섭 가능 4.21 재보궐선거에 외국인 참정권 도마위. 세계 최대의 야생동물 횡단이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죠? 주요 주식이 점점 더 부족해지면서 관리들은 경종을 울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국 핵무장하는 날 트럼프의 정책으로 세계의 흐름은 핵패전에서 핵 확산으로 드디어 다가올 일본의 선택. 일본으로 탈출하는 신신화교 부유층, 고학력 지방 유학생 확대, 다양해지는 제일 중국인 사회. 전장에서 실증 완료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수요가 있다. 가자의 민간인을 살육하고 있는 병기로 이스라엘은 이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 가격 오르기 전에 미국인들 현대 자동차에 빠졌다. 판매량 폭발. 제가 물음표를 좀 붙였습니다. 한국, 일본이 중국과 손잡는 게 걱정되십니까? 관세 선포의 날 직전 트럼프가 쏟아낸 수수께끼의 말들. 뉴스 제목이 수수께끼다. 상호주의 관세가 무엇인 수수께끼인지, 한일중 관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가가 답변이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SBS에서 번역한 방송에 북한은 강대한 핵 보유국이며 김정은은 매우 영리한 사람입니다. 북한과는 무언가를 하게 될 거임. 해방의 날 의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독립을 했던 게 2차 해방의 날이라면 트럼프가 말하는 해방의 날은 2차 실질적인 독립이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프랑스 금융자본 로스차일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중국으로의 제조 이전은 사실상 금융 세력의 작품이었다. 왜냐? 원가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미국산 제품이 해당 시장에 수출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항변하면서 상호 관세가 해방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장 외국인으로 많이 뜨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자, 이게 로스차일드 자본인지 제가 한번 그 위키백과를 찾아봤습니다. 1869년 설립된 골드만삭스는 현재 맨해튼 남부 뉴욕시 월스트리트 200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인수합병 자문, 주식 발행 주간, 자산 운영, 프라임 브로커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뉴욕에 차린 약소보험 거래회사를 모체로 시작된 금융회사로 150여 년 전통을 자랑한다. 전 세계 24개국 지사를 통해 기업 M&A와 채권 발행 등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2년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1998년 12월 서울지점으로 승격했다. 2018년 10월 당시 골드만삭스 사장 겸 COO였던 데이비드 솔로몬이 CEO에 선임되었으며
2019년 1월 로이드 플랭클린 파인이 회장직에 물러나면서 솔로몬이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위키백과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뉴욕에 차린 약소금 거래회사를 모체로 시작된 금융회사 유대인 마르쿠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돈을 나서 금융회사를 차렸느냐 이런 내용은 없죠. JP 모건은 로슬 차일드와 협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헨리 S. 모건이 하던 금융업에 들어가 아버지가 죽은 후 1895년 회사 이름을 JP 모건 회사로 바꾸었다. 뉴욕 센트럴 철도회사 중령이 된 JP 모건은 영국 로스차일드에게 철도회사 주식을 판다. 로스차일드가 대서양을 오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는 영국 측의 주주 대리인으로서 대표이사가 된다는 계약을 맺고 뉴욕 센트럴 철도 회사의 대표가 된다. 이로써 국제적 금융과의 지위를 확립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당시 프랑스 정부에 자금 문조를 했다.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아들 JP 모건 2세가 어디죠? 영국과 프랑스를 정부를 지원했다. 1913년 이탈리아에서 사망하였고 등등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관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미국 시장을 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금융 세력이 그때부터 커왔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 같아요. 늦어지는 K2 전차 2차 계약 폴란드선 일감달러 시위도 정재원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로템이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그 왜 길어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기술 이전 관계 뭐 이런 게 있고 2일 폴란드 매체 WNP 등에 따르면 폴란드 글로비체 지역에 있는 방산기업 부마로 와벤디의 노동조합 일부는 지난달 26일 공장 정문 앞에서 K2 전차 2차 계약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부하로 와벤디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이고 PGG라는 그 회사가 지분 85.69%를 소유한 기업으로 현재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폴란드 현지화 버전인 레오파드2 PL의 생산을 맡고 있다. 지난해 성사될 예정이었으나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 기술 이전 등 조건이 달려있는 금액은 1차 계약의 2배 수준인 9조 원대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은 기술 이전을 싸게 받겠다는 의도인지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 일련 원칙에 따른 결과 나오고 있어. 장우정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 이재상 CEO가 약 1년 동안 계속된 어도어 사태에 관해 원칙에 따른 대응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CEO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하이브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태와 관련해 하이브의 거버넌스 강화 방안은 무엇이냐는 주주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멀티 레이블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념이 확고하다. 하이블의 레이블인 어도어는 최근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뉴진스 멤버들은 그 변론 기일날 참석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일인데 우리가 가봐야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걸그룹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그런데 오는 6월 멤버 전원이 전역하는 대표 방탄소년단 BTS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곡 작업을 하고 앨범을 발매한 뒤 투어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미 글로벌 톱 아티스트로 도약한 만큼 비전과 넥스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여 맞춰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게임업, 암호화폐, 연결고리에서 나는 냄새는 어도어는 대한민국 하이브 레이블즈 산하 연예기획사다. 2021년 11월 2일 SM 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하이브의 CBO를 역임한 연예기획자 민희진이 설립하였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2023년도 실적 방송을 했는데요. 넷마물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두나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으로서는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넷마물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방준혁 씨가 있고 한리버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이걸 추적을 해보면은 텐센트 계열입니다. CJ ENM 아직까지 들어와 있고 NC소프트도 게임 업체죠. NH투자증권은 농협이겠죠. 그래서 또 두나무도 찾아봤어요. 이 두나무가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암호화폐일 겁니다. 송치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형년이라는 두 사람이 1대주주, 2대주주로 되어 있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카오에 또 텐센트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죠. 뭐 그다음엔 투자 기관들이고 CJ ENM이 게임 사업 부분을 자회사인 CJ 게임즈에 통합할 때 중국 텐센트로부터 5억 달러를 투자받았다. 이 표현은 CJ 게임즈를 방준혁이라는 대표가 나가서 독립을 하겠다. 이런 그 배경에 텐센트가 5억 달러나 투자하는데 독립을 시켜라 라고 요구를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방준혁이가 넷마물로 상호를 그때 게임 업체에 상호 변경을 했다. 현재 텐센트는 넷마블 3대 주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텐센트라는 게 한 리버 인베스트먼트와 결국 같은 겁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행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연예계가 끝났다. 중국한테 휘둘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K-팝의 유행을 따라서 뭘 좀 얹어보자. 그런 얘기죠. 미일 동맹의 근대화 우선 군제복 조장 후보 증언. 이 일본식 군제복이라고 돼 있어서 한자를 찾아봤어요. 군제, 복조. 그 일본식의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군대 문화까지 다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통합참모본부 의장으로 지명한 딘 케인 퇴역 중장이 상원위원회 인준공청회에서 증언했다. 케인 씨는 준비서면에서 승인될 경우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근대화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임한다. 요 근대화라는 말이지만은 이게 일본의 재무장을 얘기한다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미 지휘통제 구조를 근대화하는 것은 신뢰성이 높은 억제력을 유지해 급속히 변화하는 안전보장 환경에서 동맹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해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통제 제휴의 강화를 진행한다고 설명. 미일 군사 동맹까지라고 얘기가 되면은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겠냐 이게요.
우리나라가 한미연합사령부의 그 전시 통제권이 있듯이 아마 거의 이 미국 사령관의 통제권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일 삼국 안전보장 협력들도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은 이제 확실한 한미일 동맹. 이것은 대통령이 누가 바뀌어도 미국의 노선은 변하는 게 없다 이거죠. 그 누굴 대상으로 해서 한미일 동맹을 맺느냐? 뻔한 얘기죠. 중공입니다.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중공이라는 얘기, CCP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갑자기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대한 가운데 손가락을 냅니다. 이 서양에서 이거죠. 엘린 코란 호탈링이 더 뉴 리퍼블릭에 4월 2일 수요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단된 논의는 약 2주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마지막 제안에 반대한 이후 백악관과 크렘린궁이 새로운 거래를 중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모스크바는 크렘린궁이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전쟁 종식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부 차관이 화요일 러시아 국영 잡지인 인터내셔널 어페어즈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갈등의 근본 원인 루트 코즈 오브 디스 컨플릭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은 완전히 존재하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자기네들이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속내를 안 밝히고 있네요. 이 시련은 트럼프에게 다음과 같은 영감을 주었다. 피치 러시아 석유 구매자들에게 25%에서 50% 사이의 2차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쟁 종식을 회피하려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노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산 석유가 유럽에 가는 게 일부 막혔고 또 미국도 수입을 하는 게 일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은 큰 영향은 없지만은 그래도 압박은 가는 거겠죠. 헤게스는 행정부와 러시아 평화회담이 우크라이나이나 나토 가입 가능성 2008년 군사동맹이 약속했던 거랍니다. 전후 안전보장을 시행하기 위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주둔 가능성,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임무 종료 등 여러 가지 칩을 테이블에서 제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푸틴은 또한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평화협상이 잘 진정이 안 되고 있네요. 독일 외무부 장관이 교착 상태라고 표현했고 그러나 긴급한 미국은 러시아의 지연 전술에 굴복하진 그러나 않을 것이다.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중국인 11만 명 내정 간섭 가능 4월 2일 재보궐 선거에 외국인 참정권 도마위 김일선 기자가 뉴델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반 그 유튜버 보수 유튜버라고도 요즘 이제 표현하는데 많이 언급들을 하고 좀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들이 일반 언론 매체에서 이제야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참정권 부여, 투표만 하러 입국하고 다시 출국해도 무방하다. 허술한 선거제도의 선거법 개정안 줄줄이 제대로 된 선거 없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서 투표하는 거 부적절하다. 자기네들도 선거제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들한테 이 지방 선거권을 주는 게
결국은 이게 친중 세력들의 작품이다.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외국인 참정권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언제 조명이라도 했는가?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외국인 유권자만 1만 2,019명에 달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참정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도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약 14만 명인데 이 중 중국인은 11만 3,5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의 81%에 달한다. 이게 보통 박빙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알기로는 제가 3년입니다. 기초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유권자의 상당수가 중국인인 만큼 국내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간첩법도 마찬가지죠. 상징적으로 그 싱하이밍이라는 이 친구가 주한대사를 하고 있을 때 공관에 불렀을 때 와서 완전히 굽신거리는 이재명의 사진이 나와 있었죠.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반국가 세력인 친중파들의 소행입니다. 친중파들을 우리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야 되죠. 시민권은 이제 72억? 그러니까 미국으로 500만 달러에 팔겠다고 로마 제국 시민권 팔듯이 일개 대사에게 굽신 것이 쉐쉐하는 이자이밍이라고 이재명을 완전 그 중국 발음으로 이자이밍이라고 비아냥거리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야생동물 횡단이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죠? 자넷 마레토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4월 1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그 산이 많아가지고 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를 탈 때 이런 표현들이 많죠. 이곳은 그 동물이 지나가는 곳입니다라고 우리는 많이 눈에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봐가지고는 뭐 그냥 터널 같이 느껴지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흙을 지금 이 컨베어 벨트를 타고 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치가 아구라 힐스의 월리스의 아넨버그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렇게까지 이제 흙을 여기다가 뭐 어디 덮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월리스 아넨버그 야생동물의 숲에서 중요한 날이었지만 매일 3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끝없이 이어지는 101번 고속도로에서는 여전히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중요한 이정표는 정부 관리들, 과학자들 그리고 오랜 동안 지지해온 사람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흙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흙만이 아닙니다. 이 흙 안에 6,200m 야드의 특수 제조 토양을 추가하여 건널목을 덮을 것입니다. 모래, 실트, 점토 혼합물의 약간의 퇴비와 초국소균 군류를 접종하여 현장 주변의 토착 토양의 생물학적 구성을 모방하도록 신중하게 설계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인간들이 살면서 야생동물이 지날 수 있으면서 그 도로에서 뭐 사고가 나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미국도 이런 게 좀 하는 모양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만 뭐 우리나라는 전 도로에 거의 대부분 다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또그 져왔죠. 근데 여기는 좀 대국은 큰 나라인지 아주 넓게 그냥 하네요. 이 정도 크기는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주요 주식이 점점 더 부족해지면서 관리들은 경정을 올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 처음에 주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쌀이 부족해진다. KT 듀페레가 TCD에서 4월 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디 나라 얘기인가 했더니 말레이시아가 요즘 쌀 부족이라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 수입 협상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사부는 이전에는 논생산량이 70으로 목표한 지금은 56%에 불과합니다. 벌써 그 말레이시아도 산업화가 되면서 결론은 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꾼들이 낮은 임금으로 그 일을 한다. 거기도 대주주가 많고 뭐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 이 노동자들이 떠났는데 오늘은 산업 현장으로 떠났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국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뭐 농민이 무슨 고민하는 식의 이 사진을 찍었네요. 일본도 지금 쌀이 부족해서 난리고 한국이 핵무장하는 날 특별히 한국을 지명했네요. 트럼프의 정책으로 세계의 흐름은 핵 패절에서 핵 확산으로 드디어 다가올 일본의 선택. 표현이 진짜 일본식이죠. 오카자키 연구소라고 보수 연구기관인 것 같습니다. 웨지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으로 인해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흔들린 유럽이나 아시아의 동맹국이 행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논하고 있다. 동맹국들 사이의 핵무장에 대한 자유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뜻밖의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그동안 수십 년간 미국의 억대 정책에 의존해 왔지만 트럼프의 언행으로 이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총액 1600억 달러의 집단적 군사지출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재래식 군사력을 스스로 되찾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핵 병력 확대 가능성은 불안하다. 2월 26일 조태열 한국 외무장관은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다른 핵 확산 금지 조약 서명국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미 보도된 얘기지만은 조태열 한국 외무부 장관이 얘기할 때는 핵무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순서적으로 얘기한다면 핵 전술 무기 배치를 먼저 얘기를 했고 뭐 나중에 궁극적으로 간다면 얘기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간 거를 이슈화를 시키고 있네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은 스스로의 선택지를 제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중동에서는 이란이 완전히 핵무장에 가까워지고 있어 사우디, 이집트, 터키 등도 핵의 획독으로 재촉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다 핵을 갖게 된다면은 미래 핵전쟁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미래 SF 영화가 드디어 되는 건가요? 동맹국 사이에서는 핵무기 보유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반면 확대 억체에 대한 신뢰는 저하했다. 트럼프 제2기 정권의 정책은 팍스 아메리카를 위협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달리 보는데요. 지금 방법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면서
자기네들한테 잘하는 데만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래를 하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간 3월 13일 미국에 대해 핵무기를 폴란드에 반입할 것을 요구했다. 유일하게 전쟁 픽복국이 일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자기네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탈출하는 신신화교 부유층, 고학력 지망 유학생 확대, 다양해지는 제1중국인 사회, 제1한국인, 자이니즈 코리안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나카지마 메구미가 니폰컴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해마다 계속 증가해 2024년 말 시점에서 약 87만 명, 출입국 재료관리청의 통계 2000년에 약 2.6배가 됐습니다. 한 20년 동안 2.6배가 됐다는 얘기네요. 제일 중국인으로서 일괄적으로 포착되기 쉽지만 일본 방문 시기나 목적 등 세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새로운 조류가 되고 있는 뉴커머 신신화교란 개혁 개방이 계기가 된 신화교 이렇게 이제 그 성격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이나 고베 난징 마을 등을 형성하는 것은 이미 4, 5대 세대 전쯤에 접어든 노화교들을 제외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1978년 이후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체류 경력이 긴 신화교와 최근의 신신화교 두 가지에 대한 특징의 차이점이 있다. 개방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화교,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신화교라고 구분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데 상당수는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귀국했지만 일부는 일본에 남아 신화교가 됐다. 다카노 노바바역 앞에서 중국인을 위한 입시학원의 간판이 눈에 띈다. 2025년 3월 21일 도쿄 타카다 노바바 니폰닷컴 편집부 촬영했다. 명교 지향숙 요런 데서 이제 그 중국어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거종, 숙정숙, 후정숙 뭐 이런 거 한자 그렇게 돼 있네요. 당시 일중 경제 격차가 매우 커서 중국을 대표하는 엘리트였던 이들이라고 해도 그때는 와서 아르바이트 등등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일부는 중국에 사는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면서 중국과의 인연이 희미해진 점과 삶의 터전이 일본에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일본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사비 유학생이 급증한 반면 돈벌이 목적의 중국인도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현재 4050대의 한창 일할 나이다.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시바엔 단지 주민의 절반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주류는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신신화교 같은데요. 신화교가 된 개혁개방과 같은 뚜렷한 기점은 없지만 분명히 중국인 경제력이 커진 후 세대들이다. 2010년대 전반부터는 일본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중국인이 많이 늘었다. 고학력 지방생은 도쿄대, 교토대 등 최고 수준의 국립대 중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와세다대 등을 목표로 하지만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미술계 대학이다. 이게 뭐냐? 학원 강사들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중국에서 돈을 보내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필자가 취재에서는 송금액이 월에 50만엔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복수 있었다. 일본의 임금이 20만엔이 평균이죠. 중소기업.
부자들이 런하는 이유, 윤이라고 돼 있네요. 왜 도망 나오느냐? 정치적 압박에 수반하는 폐색함, 경기 악화에 의한 장래의 염려 등에서 자신의 분산, 리스크 해지 혹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해외로의 탈출을 생각한 것이다. 일본이 한자를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동양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일본의 싼 물가, 안정된 사회 등이 일본 선택의 주요 원인이다. 또 심지어 일본 정부의 비자 완화 정책도 작동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그 중국어 가르치는 학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도 일본 유학을 간 사람들이 꽤 많았죠. 요즘 여유가 있으면 이제 일본은 선택을 안 하고 미국으로 다 갑니다만은 그 한국어 아니 일본어 학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한 일본어 학원도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신증 완료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수요가 있다. 가자의 민간인을 사육하고 있는 병기로 이스라엘은 이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 제목으로 봐서 이스라엘을 좀 까는 거죠. 민간인 사육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으니까 가자 팔레스타인인들을 코리아 자판이 4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실전에서 사용된 무기가 장사 도구로 제목만 요거는 얘기하겠습니다. 왜 무기 대국이 되었는가? 전쟁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겠죠. 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 직전 당시 이스라엘의 사실상 유일한 무기 공급국이었던 프랑스는 아랍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를 선언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국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강요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지원을 했을 거예요. 미국 유대계 세력들은. 그 방어력은 국가의 자랑거리가 돼 20년 전에는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 구축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우리나라가 5위에 올랐다고 하죠. 그러면은 한국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기보다는 북한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방위산업과 축을 같이 해서 해왔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방위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간산업이나 여러 산업들이 발전해 왔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자주국방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핵 무기 무장을 견제했는데 북한은 견제를 못하고 저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우리가 보호해줄게. 언제 믿을 수 있느냐. 동맹으로 확인해 주겠다. 그럼 핵을 갖다 놔라. 순서가 있는 거다 이게. 일본도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은 뭐 당연히 갈 거고요. 벌써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뉴스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국인들 현대기아차에 빠졌다. 판매량 폭발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물음표를 제가 붙였어요. 2분기부터의 미국 관세 역량이 있겠지만 미국 내 생산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광태 기자가 4월 2일 날 디지털 타임즈에서 얘기했는데 3월 미 판매 작년보다 13%가 업됐다. 6개월 연속 기록 경신. 기아 미국 법인인 영업 담당 부사장 에릭 와스는 EV6 상품성 개선 모델과 EV9이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며 대폭 개선된 상품성과 원활한 공급을 통해 기아 전기차 판매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3월에 영업 잠정 실적을 판매 대수로 기아가 했는데 국내는 2.3% 감소했는데 에, 요거는 분기입니다. 여긴 3월에 13% 올랐다고 그랬는데 해외는 2.4% 증가했어요. 특수가 18.6%가 증가했고 특수 차량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분기에 1.6% 판매 대수가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거꾸로네요. 내수가 거꾸로 4% 증가했는데 해외 판매는 1.6% 줄고 전체적으로는 0.7%가 전년도 1분기보다 내려갔습니다. 기아차가 뭐가 좀 좋은 게 있는 모양이죠. 미국의 제산업화 피터 자이언 거를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요즘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로 취임하기 전에 이 영상을 자기는 녹화했답니다. 당시 이 동영상은 미국이 나아가고 있는 궤적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비디오 공개를 보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지를 살펴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짐을 풀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풀어나가겠는데 그 트럼프의 이 임팩트가 미국의 제산업화에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관세하고 영향을 미치고 리쇼어링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풀어갈 거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이 책을 쓴 걸 보면 우연한 초능력 10년 후 세상의 종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엔 해체, 부재하는 초능력 이런 책들을 최근에 냈는데 이것은 The World in Just the Beginning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상의 종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로 국내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예측으로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틀리자고 예측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정학자인 피터 자이안의 예측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독자도 있지만 그의 식견은 매우 높다고 인정 저는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또 지정학이라는 것을 관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 나라의 위치나 그 주변국에 따라서 그 정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관 컨설팅까지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화그룹에 컨설팅을 해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4월 3일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